저 병원을 세 군데, 의사 선생님을 네 분이나 만났어요. 그런데 그중 누구도 제게 뇌종양이 있다는 걸 의심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잡아냈어요. 의사도 아니고 AI도 아니고 그냥 저의 직감으로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뇌종양을 발견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리입니다. 저 원래 저혈압이 되게 심했어요. 혈압을 마지막으로 쟀을 때 90에 60까지 찍혔거든요. 심장도 되게 느리게 뛰어서 1분에 심장이 60번밖에 안 뛰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그냥 제 특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증상을 오래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현대 여성들이 겪는 그런 증상이잖아요. 여자니까 생리도 하고, 그래서 빈혈도 있고, 저혈압도 있고, 기립성 저혈압도 있고, 그리고 어머니도 저혈압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집안 내력들까지 고려했을 때, 저는 그냥 제가 가진 특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원래는 전혀 없던 두통 같은 게 생겼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내가 두통이 이렇게 생겼는데 원래 이런 거냐? 이랬더니 야, 너가 20대에서 이제 벗어나서 30대에 들어와서 에이징 커브가 왔구나. 원래 20대랑 30대랑 체력이 달라. 원래 에이징 커브는 확 꺾여서 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도 이런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 알았어요. 와, 내가 그동안 두통이 없었던 건 내가 정말 운이 좋았던 거구나. 다른 사람들은 이런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나? 그런데 그 증상이 점점 심해지니까 뭔가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이 뇌수막종이라는 이 뇌종양은 피를 굉장히 많이 빨아들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수술하고 난 후에 제 혈압이 갑자기 120에 80으로 좋아졌어요. 손발이 되게 수족냉증이 있어서 찼는데 지금 손이 되게 따뜻해요. 그것도 되게 이상하거든요. 맥박도 제가 60으로 뛰었던 게 지금 75로 뛰어서 저는 제가 되게 심장이 빨리 뛴다고 느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 MRI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이 종양이고요. 노란 부분이 부종이에요. 정말 크죠. 교수님이 이렇게 될 때까지 힘들지 않았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고통에 되게 둔감한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랄 때까지 그냥 두통인가 보다, 에이징 커브인가 보다, 30대 돼서 체력이 저하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 증상이 그냥 일반적인 여성들의 특징이라고 생각했지.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심해진 거라고 생각했지. 뇌종양일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 초등학교 선생님이잖아요. 과학정보부장을 2년 했거든요. 처음 학교에 디지털 기기가 들어왔을 때부터 도입부터 세팅 관리까지 제가 다 했었어요. 그런데 일을 하면 할수록 몸이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3년 차에는 부장을 내려놓고 그냥 일부만 맡았어요. 그런데 그 정말 일부만 맡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일에서 실수가 생기는 거예요. 뭔가 자꾸 사소한 계산 같은 게 잘 안 맞고 뭔가 해야 되는 것들을 놓치고 그래서 되게 자괴감을 많이 느꼈어요. 그때부터 제 두통을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완벽주의가 있어서 그렇게 좀 실수하고 하는 걸 용납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더 뭔가 쌓였나? 원래 스트레스를 되게 안 받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뭔가 계속 업무에서 실수가 나오니까 내 역량이 여기까지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내 두통을 스트레스에서 찾기 시작한 것 같아요. 잘 생각해보면 그것도 뇌종양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통과 어지럼증이 있은 이후로 병원을 이제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냥 막연하게 병원을 찾아다닌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추론을 통해서 병원을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두통은 스트레스성 두통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어지럼증은 뭔가 제가 없었던 거니까 그 어지럼증에 초점을 맞춰서 병원을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1년 전에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해서 이석증이 발병한 적이 있거든요. 이석증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귀 안에 이 균형을 잡아주는 아주 작은 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돌들이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 돌이 떨어지면서 귀 속을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제가 막 어지럼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이석증이라는 게 컨디션이 안 좋으면 되게 쉽게 재발하는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완치라는 게 따로 없다고 해요. 한 번 떨어진 사람은 계속 떨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석증이라고 생각하고 첫 이비인후과를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석 정복술이라는 걸 받았어요. 무려 3번이나 받았습니다. 3명의 의사 선생님에게. 이석 정복술은 그 작은 돌들을 머리를 막 의사 선생님이 움직여서 각도에 따라서 그 빠진 돌들을 다시 넣는 그런 작업이에요. 1년 전까지만 해도 그거 한 번 하면 어지럼증이 싹 사라졌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3번이나 받았는데도 전혀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으로 신경과를 방문을 했어요. 신경과 교수님은 사실 뇌종양에 대해서 생각하실 확률이 제일 높으신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대학병원 출신의 경력이 많으신 신경과 의사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석증 발병 이야기를 했더니 그쪽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자율신경계 검사도 했어요. 침대 같은 곳에 이렇게 묶여가지고 이렇게 각도를 조금씩 올려서 저의 뭔가 그런 맥박이라든지 뭐 호흡수라든지 아무튼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건데 의사 선생님께서 저에게 진단 내리시기를 아, 운동을 진짜 많이 한 사람처럼 맥박수가 낮네요. 그리고 혈압도 없으세요. 저혈압 아닙니다. 그런데 약간 기립선 빅맥이 특정 각도에서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런 끼가 보이네요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정정 재활 운동 유튜브 영상 보면서 그거 하라고 하시고 약도 따로 처방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 내가 저혈압이 아니구나.'라고 그냥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특정 각도에서 막 갑자기 맥박이 빨리 뛰었던 게 그 각도에서 뇌종양이 뇌의 특정 부분을 건드려서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교수님도 그것을 잡아내서 뇌종양과 연결시키지는 못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새로운 이비인후과에 갔어요. 그곳에서는 이석증도 아닌 것 같다."라고 진단을 내리셔서 먹는 약을 처방을 했어요. 보통 이석증이 이게 빠졌더라도 한 달 후면 탄산칼슘 성분이라서 다 그냥 녹아서 없어진다고 해요. 근데 저는 한 달 동안 약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거예요. 이 증상은 일반 두통이랑은 뭔가 조금 달랐어요. 뭔가 제가 오른쪽으로 돌아 누울 때는 멀쩡했는데 왼쪽으로 돌아 누울 때 굉장히 두통이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증상들이 너무나 저랑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이전의 이석증 증상이랑 너무 달라서 AI 툴로 막 서칭을 막 했어요. 어지럼증, 두통 이런 거에 대해 서칭을 했더니 네이엄이라는 게 저랑 증상이 또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새로운 이비인후과에 찾아가 봤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저 네이엄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의사 선생님이 약간 "네이엄이면 그렇게 서 있을 수도 없어요."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약간 찾아간 모든 병원에서 제가 되게 예민한 환자 취급을 받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거 있잖아요. 저는 되게 고통에 둔감한 사람이거든요. 피부과에서 제일 아프다는 리쥬란도 저는 받을 만한데?' 이러고서 받고 맨날 어디 부딪혀도 그냥 어디에 부딪혔는지도 모르게 멍이 들어 있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제 스스로를 알잖아요. 나는 예민한 사람이 아니고 스트레스를 사실 잘 받지도 않아요. 이번에 악성 뇌수막염 진단을 받았어도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있잖아요. 순식간에 다른 일로 몰두하는 걸 되게 잘해서 저는 되게 힘든 상황이 있어도 사실 스트레스를 잘 안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찾아간 모든 병원에서 약간 "엄살쟁이, 약간 예민해서 너가 두통이 생기는 거야."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저에게는 약간 그렇게 느껴져서 조금 억울했어요. 물론 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게 합리적인 판단이고 진단이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케이스는 너무 희귀하거든요. 그래서 환자들한테 과잉 진료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뭐 4-50만 원 하는 뇌 MRI를 찍어 보라고 권한다? 이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거죠. 선뜻 권하기가 되게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근데 약이 다 떨어질 무렵 두통이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여러 AI 툴로 제 증상을 이제 서칭을 해 보는데 AI도 사실 뇌종양의 확률은 진단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희귀한 케이스였기 때문이죠. 그냥 막연하게 '이게 맞는 치료인가? 뭔가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은데.' 하는 찜찜한 마음이 계속 들었어요. 그때 결심했어요. '그냥 MRI 찍어 보자.' 왜 그랬는지 기억은 잘 안 나요. 그냥 제 직감이 '내 뇌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나는 예민한 사람이 아닌데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그냥 예민한 환자 취급하면서 그냥 스트레스성 두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안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비급여인 거 알고 있어도 그냥 4-50만 원 내도 '내가 안심하는 비용이다.'라고 생각하면서 MRI를 찍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갑작스럽게 저녁에 교감 선생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사실 그렇게 급작스럽게 막 밤에 전화하고 저녁에 전화하고 이런 몰상식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병가를 그렇게 써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뭔가 '내일 당장 MRI를 찍어 봐야겠다.'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감 선생님한테 그때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근데 교감 선생님께서 "아 아프신 거가 관리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 내일 다녀오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말 좀 감사했어요. 사실 "아 그러면 내일 퇴근하고 다녀오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다음 날 바로 MRI를 찍고 제 뇌종양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MRI를 찍으러 가는 날 사실 저는 아무 문제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게 다 진단을 내리셨고 그냥 나의 감이 뭔가 내 뇌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확신받고 싶어서 가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엄마가 같이 가자고 막 우기시는 거예요. 이석증 치료나 이런 거 받을 때 아무 말도 없고 그냥 혼자 다녀왔었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어머니도 막 "같이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엄마랑 같이 가게 되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시더니 이거 비급여인 거 아시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치 다 큰 성인이 어머니랑 같이 와서 진료를 받는 되게 예민하고 엄살쟁이? 어리광쟁이? 마마걸? 약간 이런 게 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서 비급여로 이제 생각하고 MRI를 찍기로 했는데 갑자기 중간에 조영제를 추가로 사인을 받으시고 조영제를 추가로 투입해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지가 나왔는데 뇌종양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손으로 얼굴을 이렇게 가리시면서 라고 우셨어요. 어머니도 사실 항암 치료를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어머니는 의연하셨는데 제가 막 울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저는 의연한데 어머니가 막 우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날따라 이상한 감이 드셨대요. 제가 그 전날에
되게 이상하게 이 MRI를 찍어봐야겠다라는 진단이 뭔가 직감이 든 것처럼 어머니도 뭔가 이번에는 얘가 좀 이상한 것 같다라는 확신, 직감? 그런 감이 드셨나 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그러니까 자기가 닥친 일에는 스스로는 잘 실감이 안 나는데 엄마가 아팠을 때 제가 오열을 했고, 제가 이제 괜찮아, 저는 제 진단에 의연했는데 어머니가 오열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되게 슬프더라고요. 네, 제 MRI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 MRI 사진이에요. 뇌종양이 엄청 크죠?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뇌종양이고요. 무려 4cm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있는 노란색으로 표시된 건 부종이에요. 의사 선생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커질 때까지 뇌가 이렇게 부어서 엄청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참았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겪었던 두통과 어지럼증이 사실은 뇌종양의 증상이었던 거예요. 제가 겪었던 인지능력 저하나 그 사소한 계산 실수들, 그런 기억력 감퇴, 이런 것들이 다 뇌종양 때문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사실을 아무에게서도 진단받지 못하고 그냥 스스로의 직감으로 MRI를 찍으러 왔다가 뇌종양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근데 뇌종양의 크기가 생각보다 너무 크니까 그 다음날 바로 아산병원 외래 진료로 연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병가를 하루 더 쓰게 되었고 뇌종양 사실을 학교에 알리게 되었죠. 저는 지금까지 치료받았던 의사 선생님들을 탓하고 싶지는 않아요. 진심으로요. 왜냐면 저 같은 케이스가 정말 희귀하잖아요. 원래 뇌종양이라는 게 65세 이상의 남성들에게서 많이 발생하는데 저처럼 이제 젊은 사람이 뇌종양이 이렇게 큰 게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셨겠죠. 뇌종양은 10만 명 중에 1명꼴로 발생하는 질병이에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전에 건강보험에서 유전자 검사를 했거든요. 제가 엄청난 계획형이라고 했잖아요. 보험 들기 전에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10년 이내에 뇌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0.1%라고 했어요. 근데 보험을 들고 2년, 3년 지나지 않아서 발병을 했거든요. 발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0.1%의 확률에서 90% 이상이 양성인 뇌수막 중에 1%에서 3%만이 악성, 그것도 3등급인 거예요. 저는 0.001%의 확률을 뚫고 악성 뇌수막증을 진단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숫자가 이제 정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 확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되게 여러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그냥 통계치일 뿐이에요. 근데 저한테 발병하는 순간 그건 저한테 그냥 100%인 거예요. 발병하지 않으면 0%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이 숫자라는 것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어요. 남의 완치율이 얼마든, 남의 생존율이 얼마든, 저는 0.001%를 뚫고 이걸 걸렸는데, 이 숫자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딱 하나예요.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MRI 검사 꼭 해보세요. 왜냐면 의사 선생님들은 공부 많이 하는 환자를 싫어하죠. 그런데 가끔은 환자가 본인을 더 잘할 때가 있어요. 내 몸은 내가 더 잘 알잖아요. 나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두통이 생긴 게 아닌데 의사 선생님은 1%의 0.001%의 확률로 있을 질병을 예상하려고 MRI를 권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가 이상하다, 내 몸이 주는 신호, 직감을 무시하지 마시고 뭐라도 검사해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안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저 같은 경우 0.001%니까 뭐 99%의 사람들은 찍어봤자 아무것도 안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걸 안심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전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50만 원이 아까워서 MRI 안 찍어봤다면 저는
이 뇌종양이 계속해서 제 뇌를 침투하고 있는 것을 막지 못하고 아주 늦은 후에나 발견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제게 들었던 직감에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안 나오면 그냥 '아, 안심 비용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쓰는 비용을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날따라 강한 직감이 왔고 어머니도 그러셨고, 그걸 피하지 않고 좀 창피하지만 그래도 MRI를 찍었어요. 그게 저를 살렸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뇌종양을 소환했을지도 모르는 저의 나쁜 생활 습관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제가 건강했을 때의 제 뇌 상태와 지금 뇌가 손상되고 나서의 제 뇌 상태가 조금 다르거든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제 뇌에 과부하가 걸리는 게 너무 잘 느껴져요. 그래서 그러한 생활 습관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저를 아껴주시는 분들의 댓글이 정말 많은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매일매일 확인하지는 못해요. 조금 10분 하면 10분 쉬고, 그래서 답장이 좀 늦을 수는 있지만 제 뇌 회복을 위해서 조금 천천히 하고 있어요. 하지만 다 댓글 달아드릴게요. 댓글이 정말 힘이 되고 저희 가족도 댓글들을 보면서 많은 위안을 얻는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잘 이겨낼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